일본은 제가 1등 메가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표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브라더 미싱의 대리점을 한 15개 정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이제 유니클로가 등장을 한 거예요. 대형마트로 갈아탑니다. 7, 80년대에 또 일본에서 등장한 게 편의점이죠. 다이에도 이제 안 되겠다. 츠타야 서점도 해보고 또 모스버거, 패스트푸드도 해보고 했는데 일본의 버블이 붕괴가 되죠. 갈아타기 시작한 게 바로 북오프, 하드오프, 오프하우스 이런 프랜차이즈들입니다. 일본에 당근마켓 같은 앱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온천 관광 리조트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창토의 노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이 미국을 닮아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1990년쯤에 경기가 안 좋아서 대량 실직이 일어났을 때 화이트 칼라들이 자영업 시장으로 대거 뛰어들면서 부모들이 하던 맘앤팝 스토어가 좀 사라지고 점점 경영 회계를 전공한 젊은 세대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전문화, 고도화하면서 다점포점주가 늘어났다. 그러면서 메가 프랜차이즈가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자영업이 세대 교체가 되면서 바로 그 시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근데 일본에도 사실 메가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미국처럼 가게를 수십 개, 수백 개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일본은 제가 1등 메가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표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메가 프랜차이즈 1등 기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는데요. 한국에서 다점포로 하시려는 분들한테 좀 시사점이 있을 겁니다. 일단 1등 일본 메가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회사명이 재밌어요. 아리가또 서비스입니다. 우리말로 고마워 서비스. 여기에 대표가 이모토 마사유키라는 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이제 해주신 얘기인데 자기 회사는 2000년에 설립이 됐다. 하지만 시작은 1941년에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된 기업이죠. 처음에는 브라더 미싱의 대리점을 한 15개 정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미싱 브랜드로 이제 유명한 데인데 이때는 사실 태평양 전쟁 하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뭐 물자도 풍족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많이 미싱으로 이렇게 직접 기워 입고 했나 봐요. 그래서 미싱이 잘 팔렸다. 그래서 이게 하나 해보고 잘 되니까 15개까지 대리점을 늘렸대요, 할아버지가. 전후에도 물자가 부족할 때는 계속 이게 잘 됐는데 1970년쯤 돼서 한번 사업에 피벗을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바꿔요. 왜냐? 이 아버지 때가 되면서 이때 이제 유니클로가 등장을 한 거예요. 유니클로는 어떤 회사죠? 가성비 있는 옷을 이렇게 싸게 파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미싱으로 옷을 만들어 입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싸고 질 좋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싱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는 어떻게 갈아타느냐? 대형마트로 갈아탑니다. 다이에라는 지금도 이런 마트가 있어요.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이에를 또 한 17개까지 늘려요. 하나 해보고 이제 잘 되니까. 그래서 잘 되다가 또 본인 때에 와서 이토 마사유키 사장 때에 와서 1980년대 후반 또 이제 세대 교체가 되는데요. 이때 더 이상 다이에도 이제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갈아탈 아이템을 찾게 됩니다. 왜? 7, 80년대에 또 일본에서 등장한 게 편의점이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편의점이 잘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대형마트도 잘 안 가더라. 이때 이모토 마사유키 사장이 여러 가지 아이템을 고민을 했대요. 지금 이제 유명한 츠타야 서점도 해보고 또 모스버거 지금도 있죠? 이런 패스트푸드도 해보고 했는데 80년 후반에서 90년 사이에 어떤 사건이 터지죠? 일본의 버블이 붕괴가 되죠. 그러면서 갑자기 일본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외식업은 경기가 안 좋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거다라고 이모토 마사유키 사장이 갈아타기 시작한 게 바로 북오프, 하드오프, 오프하우스 이런 프랜차이즈들입니다. 다 오프가 들어가죠. 이게 뭐냐? 한마디로 중고 거래 매장입니다. 중고를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이런 매장에 와가지고 만나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잘 되더래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새 거를 안 사고 중고 거래 매장들을 제 찾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모토 마사유키 사장 때는 이거를 한 7, 80개까지 늘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 40개는 이런 모스버거나 식당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9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아주 잘 됐는지 오사카 증시에 상장도 합니다.
가맹 본사도 아니고 가맹 점주가 법인화 해가지고 증시에 상장을 한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미국은 뭐 그런 게 흔하고 이제 일본에서도 2000년에 그런 기업이 등장을 한 겁니다. 여기가 수십 개를 하니까 본사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대대로 이렇게 메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왔던 기업이에요. 또 일본에서는 이제 그런 장수기업들 좋아라 하니까. 그래서 저희랑 피를 섞으시죠 라고 본사에서 제안을 했대요. 어떻게 피를 섞을까요? 가맹 본사랑 점주가 오프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분을 3.5%씩 서로 주고받습니다. 여기랑 아리가또 서비스랑. 그러니까 이제 상장사들끼리 서로 지분을 스왑을 한 거예요. 여기가 그럼 또 이제 한 30년 됐으니까 트렌드가 좀 바뀔 때가 됐어요. 본인 아들한테 또 이제 물려줘야 되고 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주가 그래프를 보면 모양이 두 번 이렇게 파동을 탑니다. 제가 한 이쯤에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2018년쯤에. 주가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장님한테 물어봤죠. 요새 주가 좀 안 좋던데요. 아, 스코코 오치 맛있다.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본에 당근마켓 같은 앱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메루카리라고. 사람들이 이제 중고거래를 온라인으로 하기 시작했다. 그쵸? 우리나라도 사실 이전에 당근마켓이 나왔죠. 디지털 전환이 되니까 오프라인에 이제 더 이상 낑낑 이렇게 자기 물건을 갖고 와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잘 없다. 직거래를 하지.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이제 부고프 하드오프 이런 비중을 좀 줄여야겠다. 이제는 거기에 가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야겠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이제 온라인화 되고 있는데 더 온라인이 대체할 수 없는 곳. 그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비밀이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몰랐는데 이쯤에 제가 한번 이제 일본의 아리가또 서비스 현황이 어떤지 이제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때 온천 관광 리조트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쵸? 온천이나 뭐 리조트 이런 거는 가야지 되니까 관광업이죠. 왜냐면 이때 2019년, 20년 이때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일본의 관광이 엄청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관광업에 진출을 했고 나서 여기 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죠. 뚝 떨어집니다. 또 스고코 오치 맛있다. 그러다가 다시 요새는 전보다 더 올라갔어요. 왜? 일본의 엔데믹이 일어나면서 관광업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부고프 하드오프를 태국 쪽으로, 동남아 쪽으로 진출을 했더라고요. 동남아에서 또 이게 잘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자체와 협업하는 사업들이 또 잘 되고 있다. 여기까지가 아리가또 서비스의 41년부터 2024년까지 87년간의 역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사점은 3대가 트렌드를 따라서 사업을 갈아탔다는 겁니다. 일본의 100년 기업, 100년 가게들도 이렇게 갈아타야지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아리가또 서비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해안이 느껴지는 인터뷰 답변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 본사에 의존하지 마라. 사장이 잘하면 된다. 가맹점주가. 모든 사업은 내 책임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했고요. 과연 이게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때 출점해야 한다. 붐을 예측하고 미리 선점해야 한다. 때로는 도박 같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 주기가 우리나라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 2016년부터 노이자의 창업 트렌드, 프랜차이즈 트렌드, 자영업 트렌드 이런 책을 매년 써오고 있는데 사실 그전에는 업종의 트렌드는 바뀌었지만 상권의 트렌드는 그렇게 매년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도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복잡한 방정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자영업 트렌드 책을 냅니다. 이 책 읽어보셔야겠죠. 트렌드가 매년 바뀌어요. 매년 안 바뀌면 저도 매년 안 쓰겠는데 상반기에 바뀌고 하반기에 바뀌어요. 근데 1년에 2번 쓸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1년에 한 번만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왔으니까요. 한 권씩 구매해 보시고요. 이거는 책 팔려고 드릴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자영업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뀝니다. 근데 그런 거를 능력이 있으면 한 우물만 파셔도 돼요. 안 따라가도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상위 5% 안에 듭니다. 95%는 이 트렌드에 맞게 조금씩이라도 각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브랜드의 수명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프랜차이즈를 갈아탈 때도 아까 이모토 마사요키 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해도 될까 싶을 때 해야 된다. 지금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때 하면은 늦는다. 누구나 뛰어들 때는 갈아타야 될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영업 트렌드 참고해서 창톡 참고해서 유연하게 하셔야지 생존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아리가또 서비스가 보여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